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김명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꾸준하게 매주 하나씩 이제 상가의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저희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부 요건 중에서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계약은 여러분들 흔히 그냥 아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받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이거나 좀 대형 매장들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닌 그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몇 프로를 정해서 그것으로 월세를 주는 그렇게 수수료 매장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일반적인 계약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월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매출에 대한 조사 내역을 회사에게 요구를 해서 지금 이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이 매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서 미리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경우에도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임법,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5년 정도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런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형으로 들어오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보통 5년을 훌쩍 넘어서 10년까지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를 임대를 놓으실 때는 특히나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살기도 하고 임대를 줘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생소해하시고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의 임대차 계약에 상임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좀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좀 자세한 내용, 짚어야 될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상가인 만큼 좀 이 계약을 하실 때는 다른 것 말고 좀 수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수익을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월세 수익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서 보겠고, 그 다음에는 매도했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이 있겠는데, 이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관련된 얘기지만 월세 수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 계산을 하실 때 내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를 받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기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새로 상가를 구입을 한다거나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차 업종에 따라서 렌트 프리 기간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상가가 이제는 구분 상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큰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처음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공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대체적으로 좀 임대료가 살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한 달 월세를 덜 받고 그다음에 더 받는 게 월세를 10만 원 조정했을 때, 가령 10만 원 조정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숫자적으로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저희 중요한 내용도 좀 뽑아서 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행에 지금 저희 적용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시키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건데요. 그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원이 기준이 되고요. 수도권은 3억 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에 내가 계약한 상가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계약이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이 환산보증금을 따져서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이 너무 지금 적용되는 범위가 작다라고 해서 이제는 변경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환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전체 상가 전체의 60~70%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올려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제 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상가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향후 계획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상가 이제는 저희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이 됐을 때 9% 미만에서 서로 협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5%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미정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현재는 5년인데요. 그것도 10년으로 이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상가 임대차 배호법도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달라지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도 이제 발빠르게 또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환산보증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하시고요. 거기다 플러스 보증금 하시면 이게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가령 내가 5천에 3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300만 원 곱하기 100 하시고 보증금을 더하시면 그게 환산보증금이 되겠고요. 그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내가 체결한 계약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9%라는 것 자체가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이 9%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향후 협의에 얼마든지 조정해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상가 1실 이상의 임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렇게 저희가 대형 매장이 들어오는 경우는 상가 2개 호실 또는 3개 호실을 다 이제는 임대를 얻는 경우에 벽을 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출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초기에 대출은 있었지만 나왔지만 만약 이 대출의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벽이 터져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애초에도 벽을 터놓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렇게 또 꼭 분양상가 같은 경우 또 추후에 이제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벽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초기부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저희가 5년 동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이런 이유들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든가 또는 이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할 예정에 있지 않은 이상은 임대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계약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동안은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임차인들 사이에서 이제 권리금을 주고받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 있는데 그거를 임대인이 일부러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좀 체크 좀 해볼 사항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내가 계약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아까 환산보증금 적용했을 때 상임법에 적용이 되든지의 여부 꼭 체크하시고요. 계약서적 특약사항 꼼꼼히 적는 거는 정말 기본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특히 독점업종을 이 되어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 확인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겠고요.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게 이제 오피스텔이 항상 여러분들 이제 좀 골치 아파하시는데 오피스텔은 사업자 종별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호법을 받기도 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은요.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이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